자, 거꾸로교실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원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알아본 다음에 일단은 다음 시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지 마인드맵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단원에서는 우리가 다항식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 1단원에는 크게 3개의 단원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가 다항식의 연산입니다. 당연히 연산인 거 보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눌셈이 있을 것 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정리에 대해서, 인수분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인수분해는 중학교 때도 배웠듯이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낸 것을 인수분해라 하죠. 이런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단원에서는 이걸 마치고 나면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방정식과 부등식. 고3 끝날 때까지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단원이 바로 이 방정식이랑 부등식에 관한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형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이 도형들을 그냥 기하학적으로만 식으로만 나타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이것을 해석학적으로 수식으로 직접 나타내 가지고 문제도 해결하고 성질도 알아보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1단원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에서는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다항식입니다. 1단원은 다항식. 참고로 제가 이렇게 이제 사람 얼굴을 그리는 이유는 이게 여러분들 뇌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머릿속에다가 1단원에 배운 모든 내용들 다 차곡차곡 쌓아나라는 개념에서 의미에서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매 단원이 끝나고 나면 마인드맵을 지금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저는 이제 간략하게만 나타내는데 자세하게 내용들을 좀 채울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1단원에서는 이야기했듯이 다항식의 연산을 배우죠. 다항식의 연산. 우리가 계산을 조금 다항식의 연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다항식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내용 쓰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그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항식의 덧셈 뺄셈에서 당연히 덧셈에서 연산 법칙이 있겠죠.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있습니다. 즉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이 있습니다.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 그 다음에 곱셈 공식이 있고요. 이 곱셈 공식을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놓으면 마지막 단원에서 인수분해 배운다 했었죠. 그 인수분해 여기 곱셈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곱셈 공식 변형하는 것까지 공부를 합니다. 변형.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되고요. 이게 이제 1단원에 배운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2단원에서는 이제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했었죠. 나머지 정리. 이 나머지 정리에서 먼저 여러분들은 항등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항등식이 뭐냐? 중학교 때도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방정식 이야기하면서 항등식에 대해서 이 항등식의 성질과 그 다음에 이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정해져 있지 않은 계수를 구하는 미정계수법. 미정계수법에는 크게 수치대입법과 계수비교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이제 또 배우죠. 나머지 정리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머지 정리의 특수한 경우인 인수정리도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립제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2단원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되고요. 마지막 이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인수분해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우선 인수분해라는 것이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이 곱으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곱셈의 형태로 나타내려면 공통인수가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공통인수로 묶어야 됩니다. 두 번째 공식이 있어요. 이 인수분해가 곱셈 공식이 여기라고 있었죠. 그래서 곱셈 공식에 배웠던 그 공식들을 그대로 역으로만 생각을 해준다면 눈에 딱딱 띄는 공식들이 있을 겁니다. 문제에서도요. 그러면 바로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인수분해하는 방법도 있고 마지막 그 다음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여기에는 이제 첫 번째로 당연히 복잡한 식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복잡한 식이 반복이 되고 있다면 당연히 치환을 해야 되겠죠? 치환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찾아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복이차식이 있으면 복이차식이라는 것은 이제 차수가 짝수인 항만 있는 식을 복이차식이라는데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치환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복잡한 문자가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여러 문자로 된 식, 여러 문자로 된 식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는지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당연히 이제 여러 문자로 된 식 같은 경우는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인수정리를 이용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1단원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 아마 수학 마지막 끝날 때까지 이 내용들은 계속 우리가 머릿속에 간직을 하고 고3이 끝날 때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훨씬 다른 내용들을 공부할 때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 다항식의 연산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영상을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